초보 낚시인의 폭망 밑밥 3단계를 아십니까? 1단계, 채 녹지도 않은 크릴을 망치로 깨고 생라면에 스프 뿌리듯이 집어제를 대충 섞어서 바람에 펄펄 날리는 밑밥으로 아침 골든타임을 그냥 보낸다. 2단계, 응급책으로 바닷물을 부어서 다시 반죽했더니 한창 입질받을 오전 10시쯤에는 크릴 녹은 물이 불어나면서 질척질척 밑밥의 반 이상은 발밑에 떨어지고 원투는 아예 불가능. 3단계, 밑밥통 기울여서 물 따라내다가 반 이상 쏟고 그 남의 집어제 빌려서 되직하게 비벼놨더니 한낮 땡볕에 그 밑밥 크릴이 말라서 수면에 뿌려봤자 둥둥. 결국 하루 종일 밑밥과 씨름하다가 빈손으로 철수. 혹시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자, 비싼 돈 주고 사가는 밑밥. 오늘 돈 들인 만큼 밑밥의 효능을 100% 뽑아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밑밥을 알려면 먼저 밑밥의 주재료인 크릴을 알아야 됩니다. 크릴은 극지방에 서식하는 원시 진화새우류의 플랑크톤인데 그 자원량이 무려 10억 톤 내외로 추산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 전 세계의 크릴 선단이 1년간 잡아내는 총 어획량의 10,000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더구나 매년 새로 태어나는 크릴이 1억에서 2억 톤. 그 양만 해도 연간 어획량의 10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잡아서는 고갈시킬 수 없는 지구의 마지막 식량이라 불리는 게 크릴이죠. 크릴은 사람이 먹기에는 비릿하고 맛이 없지만은 물고기들은 어종불문 어떤 먹이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낚시 미끼와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일본의 원형 어선이 잡아온 그 일본산 크릴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고 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인성시럽과 동원수산이 남극 크릴 조업에 나서면서 크릴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가격도 싸졌습니다. 크릴은 바다에서 올리면 바로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영하 50도로 급속 냉동한 다음에 이제 그 선내에 저장했다가 부산에 입항하면은 이 냉동 원판 상태로 수만 장씩 그 각미끼 회사에 공급됩니다. 냉동 원판 2장을 아래 위로 겹친 게 이제 우리가 낚시면서 보는 크릴 한 박스인데 이게 이제 무게가 한 25kg 정도 되고 이걸 육지에서는 16개로 자르고 제주도에서는 20개로 자릅니다. 그래서 육지 크릴은 한 장에 1.5kg, 제주 크릴은 한 장에 1.2kg입니다. 낚시인이 이제 이 크릴을 사서 밑밥으로 썰이고 녹이면은 남극에서 냉동된 뒤에 최초로 해동되는 셈인데 이 최초 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릴은 이 최초로 해동될 때 가장 많은 집어 성분을 배출하기 때문이죠. 크릴은 건중량의 최대 80%가 단백질로 구성된 그야말로 단백질 덩어리인데 크릴이 녹으면은 그 자체 효소가 이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하면서 아미노산을 방출합니다. 이 아미노산이 크릴의 놀라운 지버력의 원천입니다. 일본에서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크릴의 몸에서 아미노산이 방출될 때 물고기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사람은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사람의 코에 그 크릴의 약간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아미노산이 다 방출된 후라서 지부 효과가 적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뭘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밑밥으로 크릴을 사용할 때는 갓 해동된 직후에 뿌려야 가장 높은 지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릴은 한꺼번에 다 녹여서 밑밥으로 개지 말고 오전에 썰 것만 비비고 낮에 썰 것은 그냥 냉동된 채로 가져가서 그때그때 녹여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점에서 이 미끼로 판매되는 선별 크릴보다 밑밥용 크릴을 녹여서 미끼로 쓰면 입질이 더 빠릅니다. 미끼용 가공 크릴은 큰 씨알만 선별해내기 위해서 한번 녹인 크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미노산의 방출이 끝난 크릴입니다. 그래서 그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과학에 든 선별 크릴보다 백크릴이나 진공 크릴이라고 해서 그 A급의 희고 단단한 밑밥 크릴 원단을 그대로 잘라서 소포장한 미끼가 더 좋습니다. 원단 그대로의 크릴인지 한번 녹였던 선별 크릴인지는 밤에 녹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녹인 크릴은
그 케미 불빛 같은 파란 그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지만은 한번 녹였다가 다시 얼린 크릴에는 그런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밤낚시를 할 때는 선별 크릴보다 밑밥 크릴을 녹여서 미끼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선별 크릴이나 가공 크릴도 미끼 효과로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잡어가 설치거나 장타 낚시를 할 때는 단단한 가공 크릴이 더 낫죠. 크릴은 희고 단단한 게 상품이고 붉고 살이 무른 것은 하품입니다. 이런 크릴의 품질은 그 남극에서의 조업 시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5월, 6월, 7월 그러니까 그 남극에서는 추운 겨울에 잡히는 크릴은 상품이고 9월부터 3월 사이 남극에서 여름에 잡히는 크릴은 하품입니다. 그런데 밑밥용으로는 상품보다 하품이 더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급의 그 백크릴을 밑밥으로 뿌려주면 밑밥만 먹고 미끼는 안 먹는다는 거죠. B급을 밑밥으로 쓰고 A급을 미끼로 써야 감성돔이 더 잘 낚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안 좋은 크릴을 사려고 일부러 찾아다닐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런 소수 의견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의 발전은 항상 통념을 깨는 소수 의견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밑밥 크릴을 원형 그대로 쓰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잘라서 쓰는 게 좋은가 하는 논쟁과도 연결됩니다. 크릴은 온전해야 잘 보이고 또 빨리 깔아앉아서 좋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크릴을 잘라줘야 집어제와 잘 섞이고 미끼와 차별화되어서 좋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류가 약한 내만에서 좁은 범위의 감성돔을 낚을 때는 그 밑밥 크릴은 좀 잘리게 잘라서 미끼와 차별화를 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조류가 빠른 원도에서 밑밥을 멀리 흘려가면서 이제 이렇게 고기를 불러들이는 낚시를 할 때는 원형 그대로 사용해서 그 시각적 유인 효과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릴은 지역별 가격 차가 꽤 큽니다. 찌낚시 출조 인구가 많은 부산, 통영, 그리고 사천이 가장 싸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비싸집니다. 싼 곳은 한 장에 2,500원, 비싼 곳은 5,000원이니까 뭐 2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릴이 비싼 지방에서는 좀 더 싼 대체 밑밥을 찾기도 하는데 크릴의 지버력을 대체할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밑밥용 크릴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2시간 짬 낚시면은 2장, 4시간 반나절 낚시면은 넉 장, 그리고 하루 온종일 낚시면은 6장에서 8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본류대 낚시를 한다면은 하루에 10장 이상의 크릴을 준비해야 됩니다. 조류가 이렇게 흘러나가면은 밑밥에 유실되는 양은 많지만은 집어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찌낚시 고수들은 본류대 낚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가을과 초겨울은 이 감성돔이 본류 쪽으로 잘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밑밥을 가지고 그 마리수 대박 조항에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크릴만으로는 멀리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크릴을 뭉치기 위해서 집어제가 필요합니다. 집어제는 생선가루, 곡물가루, 빵가루 등을 배합한 분말이죠. 크릴 반죽이 주 목적이지만 그 자체로도 집어 효과가 있습니다. 집어제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건식 집어제는 완전히 마른 가루로 되어 있고 습식 집어제는 약간 축축한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건식이 보관하기 좋고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습식 집어제를 따로 만들까요? 습식 집어제는 자체 수분이 있어서 크릴이 좀 덜 녹은 상태에서도 반죽할 수가 있고 또 크릴의 수분을 뺏어가지 않으니까 크릴이 말라서 뜨는 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릴을 원활하게 깔아앉히기 위해서 늘 이 물기를 유지해야 되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습식 집어제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습식 집어제는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효모가 들어있지만 그래도 수분 때문에 장기 보관은 힘들어요. 그리고 건식 집어제보다 점성이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투가 가능하게끔 밑밥을 반죽하려면은 좀 많은 양의 집어제가 필요합니다. 반면 건식 집어제는 분말이 고와서 이 점성이 높은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장타 낚시를 즐기는 고수들이 건식 집어제를 선호합니다. 건식은 습식보다 비중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해입니다. 건식이라도
그 비중이 무거운 곡물 가루로 만든 집어제는 물을 먹으면 습식보다 더 무겁고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아마 병해돔 집어제가 99% 건식이다 보니까 건식은 병해돔 집어제, 습식은 감성돔 집어제, 이런 선입견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건식은 오래 보관해도 문제가 없고 또 쓰고 남은 집어제를 차에 싣고 다녀도 냄새가 안 나죠. 단점은 이 그릴이 충분히 녹지 않으면 물을 부어야만 반죽할 수 있다는 것과 또 낮에 이렇게 밑밥이 마르면 그 그릴에 이 물기를 좀 집어제가 빨아들여서 그릴이 쉽게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밥을 배합할 때 물 그 양의 조절은 습식보다 건식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집어제의 양은 습식이 건식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건식 집어제는 크릴 석 장에 한 봉지면 되지만은 이 습식 집어제는 크릴 2장에 한 봉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물을 붓지 않고 반죽할 수 있는 집어제의 최소 비율이고, 만약에 내가 밑밥의 점성을 높여서 더 멀리 날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집어제의 비율을 좀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고수들은 습식과 건식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술자 김종호 프로는 크릴 넉 장에 건식 한 봉, 습식 한 봉, 또는 크릴 5장에 건식 한 봉, 습식 2봉의 이제 비율을 즐겨 쓰는데, 건식 집어제와 습식 집어제를 같이 섞으면 점도가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에 세트 밑밥 사용해도 좋은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 크릴과 집어제와 암맥을 3대 1대 2라든가 또 혹은 5대 2대 3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세트로 묶어서 낱개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그리고 이제 바로 쓸 수 있게 비벼서 파는 낚시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세트 밑밥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트 밑밥에 들어가는 집어제는 대체로 품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품질을 떠나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집어제를 사용해서는 내가 원하는 물성의 밑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붕어 낚시하는 분들 보고 낚시점에서 알아서 배합해 놓은 떡밥이 있으니까 사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웬만큼 조력이 쌓이면 각자 즐겨 쓰는 최애 집어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제품의 집어력이나 성능이 다른 집어제에 비해서 월등해서 쓴다기보다 그 집어제가 익숙하고 그걸 쓰면 편하고 또 이제 믿음직스러우니까 이제 그걸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어제만큼은 자주 쓰는 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분도 많은데, 이 집어제 구색이 다양하지 않은 낚시점이 많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해돔 밑밥에는 들어가지 않는 감성돔 밑밥에만 들어가는 첨가물, 암맥이죠. 감성돔에 배를 갈라보니까 그 집어제에 함유된 암맥이 많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암맥을 이제 밑밥에 따로 섞어주기 시작했고, 그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 감성돔 뱃속에 크릴은 안 보이고 암맥만 많이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감성돔을 낚은 수심이 깊기 때문입니다. 크릴은 아주 가볍기 때문에 깊은 심해까지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심 10m에 이르면 하강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심 15m에 이르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떠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수심이 8, 9m만 넘어도 이 크릴은 흘러가 버리고 암맥만 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을 노리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크릴의 밑밥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조류에 둥게둥게 떠다니는 크릴이야말로 감성돔의 시선을 위로 이끌어서 미끼를 발견하기 쉽게 해주죠. 실제로 얕은 수심에서 낚은 감성돔의 뱃속에는 크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을에 감성돔이 이 밑밥을 탈 때는 크릴을 뱉어내면서 올라오는 놈들도 있어요. 암맥은 크릴보다 수중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류가 약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감성돔이 바닥만 뒤지게 되고 입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암맥의 양은 수심에 맞춰서 조절해야 됩니다. 수심이 4 내지 6m로 얕다, 그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7, 8m다, 그러면 암맥은 한 봉지면 됩니다. 만약에 9 내지 10m로 깊다, 그러면 암맥도 한 2, 3봉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2m 이상이다, 그러면
한 4대봉지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러나 너무 많이 섞으면 밑밥의 점도가 낮아져서 원투가 힘들어집니다. 크릴과 1대1 비율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크릴이 5장이면 이 암맥은 맥시멈 5봉지가 적합합니다. 한편 자버가 많을 때는 옥수수 미끼로도 감성돔을 낚는데 그때는 밑밥에도 옥수수 캔을 한 2~3통 부어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크릴은 녹아야만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은 동절기, 특히 추운 겨울에는 이 크릴을 미리 녹여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항 전날 미리 낚시점에 전화를 해서 내가 쓸 양만큼의 밑밥을 미리 꺼내서 녹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출조 당일 새벽에 가서 크릴을 구입하면 꽁꽁 언 크릴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거나 그 밑밥 분쇄기로 이제 급히 갈아서 부스러기가 된 크릴로 그 밑밥을 만드는 난국에 봉착하게 되죠. 크릴은 액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완전히 녹은 것보다 이 발로 지그시 밟으면 으깨질 정도로 해동된 게 좋습니다. 크릴을 녹일 때 주의점, 크릴 액이 이 봉지에서 흘러나가면은 크릴의 수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크릴의 비닐봉지를 눕히지 말고 이렇게 잘 세워서 녹여야 됩니다. 봉지 속에 크릴을 밑밥통에 붓고 덩어리진 크릴은 으깨서 녹입니다. 녹지 않은 크릴은 둥둥 떠서 흘러가 버리니까 밑밥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크릴을 으깰 때는 브렌다나 밥주걱을 사용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겁니다. 밑밥을 손으로 섞으면 치대면서 반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집어재로도 밑밥의 점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암맥은 집어재를 붓기 전에 미리 크릴과 섞어줍니다. 그러면 그 크릴의 물기를 암맥이 빨아들여서 집어재와 더 잘 섞입니다. 아니면 암맥 봉지를 약간 뜯고 거기 이제 물을 부어두면 한 10분 만에 퉁퉁 불어서 양도 증가하고 끈기도 생겨서 더 잘 섞입니다. 집어재를 밑밥통에 붓고 이제 반죽을 시작합니다. 이때 가급적 바닷물을 붓지 않고 섞는 게 밑밥의 점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크릴이 충분히 해동되면 그 액만 가지고도 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손으로 집어서 잘 뭉쳐지면 반죽이 잘 된 겁니다. 물이 적으면 푸슬푸슬해서 잘 안 뭉쳐지고 물이 많으면 질척하게 물기가 배어 나옵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더 붓거나 집어재를 더 섞어서 점도를 조절해 줍니다. 반죽이 다 된 밑밥은 양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가을,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낮에 밑밥이 말라서 푸석푸석해질 수 있는데 밑밥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 수분 증발을 막아서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밑밥을 떠서 원투하기도 좋죠. 그리고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밑밥통에 들어가도 얼른 따라내면 그 윗부분만 좀 묽어지고 아래쪽까지는 그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밑밥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밑밥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밑밥을 가지고 감성돔을 낚아내는 감성돔 밑밥의 품질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